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2월 22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1일 도쿄에서 272명, 카나가와 100명, 사이타마 84명, 치바 163명, 오사카 60명, 홋카이도 6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0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42만 5,600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2만 6,312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17명, 사이타마에서 7명, 치바에서 6명, 후쿠오카에서 5명 등 총 50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7,493명,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506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7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7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4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30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07명으로 전체의 약 39%, 60대 이상은 총 64명으로 약 24%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36명, 직장 내 감염이 8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6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7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82명, 입원 환자는 28명 감소한 2,03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 9,734명, 누적 사망자 수는 1,265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오전 10시경 화이자 백신 약 45만 회분을 실은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今出てきまし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ワクチンが飛行機から出てきました。 정부는 이번 물량과 함께 다음 달 중에 최대 117만 회분을 전국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총리 관저는 20일 의료 종사자의 우선 접종에서 두드러기 증상이 1건, 오한 및 떨림이 1건 보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9일 백신을 접종한 타카모토 씨. 접종 후 부작용 확인을 위해 15분간 대기하였습니다. 이 경과 관찰 후 이 병원에서 접종을 한 48명 중 1명이 부작용 반응인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났지만 2시간 정도 만에 회복했다고 합니다. 一応15分っていうのは決めてはいるんですが、事務所に戻っても30分経過するまでは一人にならないことっていうのを注意喚起しておりましたので、今回そういった人員麻酔を起こったスタッフも一人にはなってないんですね。 우선 접종한 의료 종사자는 하루 2회 체온 측정 및 8일간 관찰 일지의 컨디션을 기록하게 됩니다. 타카모토 씨는 접종 다음 날도 정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接種した側の手が少し筋肉痛のような重い感じがする程度です。でも元気に今仕事できているっていうところです。昨日はちょっと痛かったり重かったりしたんですけど、今日はもう全くないです。筋肉痛があったっていうのは聞いてますけれども、なんか熱が出たとかそういう人は聞いてないです。 접종 후 가장 우려되는 아나필락시로 불리는 무거운 알레르기 반응은 미국에서는 접종 100만 회당 5건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편 경증에서 중증 정도의 부작용은 접종 부위의 통증이 84%, 권태감이 63%, 두통이 55%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증상을 72시간 동안 세밀히 기록한 간호사도 있습니다. ワクチンの会場にやってきました。これから入ってワクチン受けてきます。 영국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네가 씨는 이달 14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30分くらい経ちました。今のところ別に痛みとか特にないですね。しびれとかもないし、腕も動きます。 접종 직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かなり腕痛いですね。調子が良くないのは確かですね。軽く二日酔いみたいな感じ。めちゃくちゃ痛い。 그렇지만 증상은 가볍다고 느껴져 평소대로 출근하였지만 점심 후부터 컨디션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腕なんだけどもうねこれ以上上がんないね。先週受けた同僚にワクチンのその後を聞いたら金曜日に受けて日曜日にはなんかテニスボールぐらいここがボコーとか膨れちゃったらしいんですね。 그리고 접종으로부터 꼬박 하루가 지난 24시간 후에는 午後5時過ぎたぐらいから頭が割れそうに痛くなって寒気おかんが止まんなくて筋肉あちこち痛いし背骨も痛いです。
그 후 접종 시 안내문에 작성되어 있던 진통제를 먹고 취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증상은 대부분 가라앉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권태감과 두통 등 증세가 나타나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부터 3일째 아침 거의 모든 부작용이 사라졌습니다. このコロナワクチンを受けて、もうほぼ丸3日がもうすぐ経とうとしています。72時間ですね。副反応みたいなやつに書かれている倦怠感、頭痛、それから全身の痛みとか、悪寒をはじめとするインフルエンザみたいな症状、全部私これ出てますね。 피네가 씨는 백신을 접종해서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やっぱり未知のものだから、最初みんなどうしよう、大丈夫かなって心配することはあると思うんですね。でも副反応はあるけれど、こういう対処方法があるんだ。で、逆にワクチンを受けた時のこのメリット、受けなかった時のデメリット両方考えて、それを見たら、やっぱりワクチンを受けた方が全然メリットが大きいねっていう結論に至ってみんな受けてるんですね。今までなくなってしまった普通の生活が、また元に戻ってくる可能性もぐっと広がるっていった、そういった大きい面があるな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した。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물량 부족으로 접종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코노타로 규제개혁 담당상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미국의 화이자사가 개발한 백신에 대해 4월까지는 매우 공급량이 한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ファイザーが工場をヨーロッパの工場を拡張しています。春からこの新しいラインが動き始めて、ワクチンの供給が増えるという予定ではあるんですが、立ち上がってくるのが5月に入ってからになるのかなということで、4月までは非常にワクチンの供給量が限られてくると思います。 또한 고령자의 접종에 대해서는 4月から高齢者スタートを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けども、ワクチンが当初は非常に限られてきますので、少しゆっくり立ち上げていきたい。例えば100歳以上の方からスタートして95歳、90歳とこう年代を下げていくのか、自治体の職員の方々がいろんな想定を今してくださっていると思います。2ヶ月と3週間を一つの目安と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をお出しをしましたが、大都市はおそらくそのようにはいかないと思います。 또한 코노 씨는 공급의 전망에 대해 이번 주 중이라도 향후 스케줄을 제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どこまで EU からワクチンを供給受けられるかというところが未確定ですので、自治体にはなかなか供給スケジュールをお知らせできないという状況が続いております。今週中にある程度の決断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なと。 또 기저질환자의 접종에 대해서는 기저질환 보유 여부는 지자체가 아마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일제히 접종권을 보낸 후 기저질환자는 손들어 먼저 예약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중간에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奨学金とアルバイト代で学費を払って大学に通っていたんですが、中退するっていう決断をいたしました。 A씨는 이달 대학을 중퇴하였다고 합니다. 단축 영업 등의 영향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학비를 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シフト白紙みたいな。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A씨는 대학 졸업에 남달리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でも母子家庭だったので、経済的な面で難しい状況ではあったんですが、奨学金を借りて足りない分はアルバイト代で自分で払っていけば何とかやっていけるっていう。 정부는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게 최대 20만 엔의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학을 중퇴한 학생은 1367명, 휴학한 학생은 44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今後年度末に向けて中退休学者が増加することも想定され予断を許さない状況です。 이러한 코로나 중퇴자를 지원하는 상담 창구를 마련한 기업이 있습니다. 出退学をしてしまって、ビジネスマナーとかも何もわからない状態だった。 지난달 8일 다시 긴급사태 선언의 발령으로 다시 상담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回目の緊急事態宣言に入ってからは、1.7 倍ぐらいに増えてきているので、金銭的な事情のところと、あとはその人間関係、もうずっと家にいて、授業を受けている。友達もできないし、話を聞いてくれる人もいないし、孤独感を感じてしまってっていうのが大きな、悩みというか相談のところですね。 다음 소식입니다. 에르메스에는 답례품,
고급 와규점에는 토산품으로 지출. 강요들의 2019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명목으로 다양한 선물이 정치활동비에 계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치자금 규정법에서는 수지보고서에 보내는 곳 등을 기재할 필요 없도록 되어 있어 적정 지출 여부를 체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출이 100만엔을 넘은 것은 4명으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이 약 716만엔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토 카츠노부 관방장관이 353만엔, 아소타로 재무상이 233만엔, 타케다루 요타 총무상이 149만엔 순이었습니다. 지출이 가장 많았던 니시무라 씨는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가게에서 구입이 두드러졌습니다. 효고엔에 위치한 농업법인으로부터 111만엔, 소고기 전문점에서 67만엔 등의 구입이 있었습니다. 또 카토 관방장관은 도내의 백화점이나 대형 상업시설에서의 구매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고급 브랜드 에르메스의 선물 구입 등이 눈에 띕니다. 또 아소재무상은 도쿄 나가타초에 위치한 주점에서의 구매가 많았습니다. 구입한 상품이나 개수 등 상세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자금 규정법이 정하는 기재사항 이외의 상세는 법의 취지에 따라 응답하지 않습니다 등의 회신으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가가 선거구 내의 사람에게 금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정통한 교수는 구입품의 내용과 보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인지 현행제도에서는 체크할 수 없다. 원래 물품을 보내는 것이 정치활동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이다라며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간호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원칙적 법률로 금지된 간호사의 일용 파견에 대해 법령을 개정하고 4월 이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요양 및 장애인 시설 등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자의 건강관리 등을 하는 간호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자 파견법에는 노동규약이 30일 이내에 일용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만성적 일손 부족의 간호사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간호사들도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직장을 떠난 잠재 간호사를 중심으로 풀타임이 아닌 짧은 시간 근무로 보다 유연한 근로방식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쌍방의 니즈를 바탕으로 4월 이후 간호시설 및 장애인 시설 등에서 일할 경우 간호사의 일용 파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여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개정에서 파견처와 수용처 양측의 시설에 대한 사업이나 노무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